자, 109번 보면 작은 원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2, 3, 4라 그랬잖아. 2, 3, 4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반지름이 2, 3, 4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전체 면적은 어떻게 돼? 이 큰 원의 면적. 3. 어? 반지름 얼마? 어? 3. 반지름 4. 4. 그러니까 16파이가 전체 면적인 거고. 찾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큰 원의 면적에서 뭘 빼줘야 돼? 이 중간원 반지름 3짜리 9파이를 빼주면 되잖아. 네. 그럼 이게 17한 부분의 면적이고 그러면은 파이 약분돼 사라지고 16분의 뭐예요? 7.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지. 네, 근데 110번은 어떡해요? 10번? 시그널 가질 확률. 시그널 안 가질 확률도 있어요. 110번은 A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X의 제곱 빼기 4AX 더하기 5A는 0. 얘가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네? 실근을 가질 이렇게. 실근을 가지려면 응?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같으면 안 돼? 같으면은 같으면 실근 아닌가? 생기긴 생기죠. 같으면 혹은이에요? 아니요? 같아야죠.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5a 그러니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b 프라임이 얘의 절반. 그러니까 이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근을 갖는 거잖아. 네. 그래서 지금 얘가 a에 그 다음에 4a 빼기 5 그럼 이거의 2차 부등식의 해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가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됐지? 네. 그러면 자 전체는 a가 빼기 3부터 2까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범위잖아 이 범위. 그러니까 이 범위니까 지금 얘가 길이가 얼마야? 5. 전체 길이는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a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어. 그 다음에 4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고 그러면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 됐죠? 그러면 전체 길이는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전체 길이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즉 실근이 될 조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0이었죠? 그러니까 3 플러스 요 길이는 얼마야? 4분의 3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길이분의 특정 사건이 발생할 길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죠. 됐지 이거? 그러면 위아래다 4로 구하면 되는 거고 넘어갔네 그럼? 이 63번 어떻게 풀어요? 63번 85쪽에. 어? 85쪽. 85쪽? 네. 풀어보지도 않고 왜 나한테 물어봐? 조금 못 풀겠어요. 어? 당연히 못 풀고기 때문에. 63번? 여기 친구는 풀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근데? 응? 모르겠어요. 쌤, 제가 약간 도형이 나면 멍청해져요. 저 그냥 멍청해요. 오, 멋진데? 자,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있는데 지금 모서리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정육면체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곡지점을 선택한다 그랬을 때 이 선분의 길이가 루트 2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꼭지점이 몇 개? 꼭지점이 8개. 8개. 그러면 8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냐 그러면 2개를 선택한다 이거고. 그죠? 네. 그러면 전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2분의 8 곱하기 7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28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봐. 두 점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A하고 B하고 뽑게 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1.
근데 거기서 물어본 건 뭐지? 루트 2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A하고 C하고 뽑으면 이게 얼마야? 루트 2인데 그지? 네. 아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조건을 맞는 거죠. 네. 그 다음에 A하고 G하고 어? 이렇게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야? 몰라요.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야? 모르는데? 루트 2. 루트 2. 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잖아. 오.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얘랑 대각선으로 뽑게 되면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에서 정육면체의 대각선이죠. AG는 그때는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28가지고 루트 2가 되는 경우는 대각선인데 대각선이 몇 개가 있어? 네? 루트 2짜리 대각선. 네, 여러분처럼. 길이가 루트 2. 루트 2인 경우는 몇 개가 있어요? 12개. 루트 2인 경우 각 면당 2개씩 있으니까 6개 면이 있고 12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 그 다음에 루트 3인 경우는 모르죠. 생각해봐봐. 무조건 모른다고 맨 처음에 얘기하고서는 생각하고 습관이 있는데 모르는데요. 진짜 모르겠는데. 루트 3이 몇 개야? 이? 아니, 루트 3이 몇 개냐?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두 개. 어? 4개. 4개지. A에서 긋는 거 하나, B에서 긋는 거 하나, C에서 긋는 거 하나, D에서 긋는 거 하나 이렇게 4개 있잖아. 어려워. 어? 8개면 어떡해요? 아니 A에서 긋는 거 하나, B에서 긋는 거 하나, C에서 긋는 거 하나, D에서 긋는 거 하나. 그러면 E에서 긋는 건 어떻게 될까? E하고 C하고면 아까 C에서 연결한 거랑 똑같잖아. 밑에 거는 겹친다고. 그래서 얘가 몇 개가 돼? 4개. 그래서 12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데 진짜 어렵다. 굉장히 어렵겠지.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 루트 2, 루트 3 아니면 1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1이 되는 경우는 모서리 몇 개야? 12개. 그러면은 여기 16개 있으니까 나머지 12개가 전부 다 모서리 개수잖아. 1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1짜리는 몇 개가 돼요? 12개.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28분의 11을 빼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6건으로 확률을 구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루트 2짜리, 루트 3짜리 다 세가지고서는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뭐뭐 이상, 뭐뭐 이하, 그 다음에 적어도 이런 거는 반대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고 했잖아. 네. 지금 여기서 루트 2 이상 그랬으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나올 수 있는 게 루트 2하고 루트 3하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네. 좀 너무 어려워요. 학폭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무조건 선택하든가 그러면. 싫어요. 점점 써보. 왜? 쪽수부터 달라. 쪽수부터. 미적 얘네 몇 쪽이에요? 얘네 있잖아. 200쪽밖에 안 되잖아. 미적 몇 쪽? 미적은 있잖아. 400쪽이야.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그랬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오든가 또는 소수가 나오든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우선은 짝수는 뭐가 있냐 그러면 2하고 4하고 6하고 이렇게 3개가 있다 이렇게 되고 소수는 2하고 3하고 5하고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2가 지금 겹치니까 2를 한 번만 세주면 되거든. 그러면 2, 4, 6, 3, 5 이렇게 되니까 5가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되지? 근데 이거는 뭐 워낙 쉽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좀 만만치 않아. 그러면 이거를 다 구하는 게 쉽진 않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정의상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을 때 매번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건이 하나였어. 그지? 잘 생각을 해보면.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처럼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두 개거든. 그러니까 사건이 A,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A,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이렇게 되면 A 사건 또는 B 사건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중복된 거 빼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복 빼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얘처럼 이렇게 간단하면 2가 겹쳤네 하면서 2 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있잖아. 빨강색도 주머니에 빨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래. 거기서 있잖아. 흰색을 2개 뽑거나 아니면 빨간색을 3개를 뽑든가 아니면 아까 뭐 얘기지? 빨강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을 뭐 하나를 뽑든가. 그러니까 이게 또는 이렇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중복을 뺄 거냐고 이거지. 공을 여러 개를 뽑는다고 했을 때. 그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실제 있잖아.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일일이 세가지고 중복 빼는 거는 쉽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자 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각각의 사건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이걸 합사건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합사건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사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러면 P의 A 그 다음에 P의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집합에서 다뤘던 것처럼. 왜 이게 이렇게 되냐 하면 합집합의 개수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P의 N, A 합집합 B. 그러니까 합집합의 개수는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그다음에 교집합의 원소를 한번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 유명한 포함 배제의 원리인데 그런 거 보면 처음 들어보지, 그지?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A 또는 B의 개수를 계산을 할 때 A의 개수 세고 B의 개수 세고 각각 따로 세는 거는 쉽단 말이야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공통인 거를 2번 더 했으니까 한 번 빼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누냐 그러면 얘를 NU로 나눈다 이렇게 돼요. 전체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로 나누면 얘가 NU 얘도 NU 이렇게 될 거고 얘도 NU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러면 전체 집합의 개수분의 이 합집합의 개수 얘가 뭐야?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이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도 확률이 되는 거고. 됐어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얘가 특정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니까 PA 이렇게 PB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집합하고 있잖아 확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확률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에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확률의 정의로 풀었지만 이 확률을 이런 식으로 덧셈을 하면 각각의 사건을 따로따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거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 그래요. 확률을 덧셈을 해가지고서는 값을 구할 수 있더라. 각각 따로따로 사건을 확률을 따로 계산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쓰게 되면 이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P의 A 합집합 B 얘가 어떻게 되냐면 PA 뭐야?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B 소수가 나올 확률 6분의 3 이렇게 되는데 빼기. 그러니까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는 2 하나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6분의 1을 빼주면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6분의 5가 나온다 이거지.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거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확률의 덧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A 또는 B 이거 계산하는 거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근데 A가 A이고 B인 거를 찾는 거는 조금 더 편해요, 실제.
생각을 해봐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거보다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이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둘 다 어려워요? 구해보면은 있잖아. 훨씬 편하다는 거 알 텐데. 그러니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그러면은 그 2의 배수 다 세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다 세고, 그 다음에 공통인 거 빼줘야 되잖아. 근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는 6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확률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해보자.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이고, 그치? 우리가 있잖아 맨 처음에 경우의 수 배울 때 뭐 배웠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거고. 그게 확률의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지 실제. 자, 그러면 이때 있잖아. 만약에 A와 B가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사건 A, B가 뭐라고? 사건 A와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A와 B를 뭐라고 해? 예? 대박. A와 진짜요? B는 웨드플렉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반 사건이다. 자, 그러면 A와 B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P의 A 교집합 B는 어떻게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0이잖아 확률이. 그죠? 그래서 PA 더하기 PB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냥 확률의 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있다 그러면 확률을 빼줘야 되는데 만약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그냥 각각의 확률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89쪽 보면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나와요. 여사건에 대한 부분은 반대 사건이야. 여집합 이런 거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A의 여사건은 뭐가 되냐면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사건은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확률은 어떻게 되면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냐 그러면 P의 A를 빼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P의 A의 여사건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본다 이건데 이게 언제냐?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뭐뭐 이상 또는 뭐뭐 이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있잖아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반대 경우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계산량이 줄어든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근데 이제 합이 5 이상 그러면 합이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두 개의 합이 5 이상이다.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주사위를 더해서 나오는 거는 2부터 나오거든. 1, 그 다음에 2, 3, 4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와요? 12까지 나온다고. 됐죠? 그러면 5 이상이랬으니까 5부터 12까지 전부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전체 경우 수에서 2, 3, 4가 나오는 경우는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뭐 이상, 뭐뭐 이하 또는 적어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반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계산량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뭐 양 끝에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오도록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오도록 그러면 모음 이렇게 오든가 아니면 모음 자음이 오든가 또는 자음 모음이 오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마지막 남은 게 뭐냐 그러면 자음하고 자음이 오는 경우가 뭐가 되냐 그러면 얘가 여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 한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나머지 세 개에 대한 확률을 구한 거랑 똑같은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조금 편할 때다 이거죠. 자, 그러면 11번.
자, 거기 90쪽에 111번 이런 거 풀 수 있겠지? 집합 연산할 줄만 알면 뭐 갖고 하는 거야. 설마 이거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 어떻게 푸는 거야? 아니 P의 A합 좀 전에 이거 지웠잖아. 네. 지웠네. 보세요. P의 A합 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교집합 B다. 네. 거기 P, PB, P의 A 교집합 B 다 줬는데. 어? 왜 화내세요 지금? 화 안 내신다면서요? 왜 화내세요? 모순적. 불만이 가장 없는 사람이죠. 불만이 가장 많은 사람. 생각에는 있잖아. 다 알면서 일부러 있잖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제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 11번은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다. 그랬을 때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3의 배수가 A 사건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를 B 사건이라고 보고 그러면 P의 A 합 B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PA 더하기 PB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A 사건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즉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그러면 12의 배수가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얘가 있잖아 어떻게 되냐 하면 3의 배수는 50개 중에 몇 개가 있냐 하면 16개. 그래서 한 개 뽑는다 그러니까 50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의 배수를 뽑을 확률은 50분의 4의 배수가 12개가 되죠. 4부터 48까지. 그 다음에 50분의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는 12의 배수니까 12의 배수는 4개가 있다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A 또는 B 이런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확률의 합에다가 그 다음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이거고. 그래서 얘가 50분에 얘가 지금 8 그러면 24 이렇게 되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25분의 12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치? 12번. 자, 흰 공 4개,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대요. 흰 공 4개, 그 다음에 빨간 공 3개.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다 그랬고, 그랬을 때,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흰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흰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지만, 빨간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색깔의 공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빨간 공이 2개가 나온다. 자, 그래서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이 4개,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은 7C2, 그 다음에 빨간 공 3C 이렇게 되고. 그럼 얘랑은 무슨 사건이냐? 배반 사건이죠. 흰 공 나오고 빨간 공 나오는 게 서로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흰 공이면서 빨간 공인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2개의 합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 그러면 A 또는 B가 되는 거고 이때 있잖아 이 2개는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 2분의 7 곱하기 6 21이죠. 21분의 6 더하기 21분의 3 이렇게 되니까 21분의 9가 된다. 약분하면 7분의 3 그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는 거죠. 됐어요? 13번. 자, 투사건 AB에 대하여 PA 이건 그냥 상수문제 돼. 2분의 1, 그 다음에 PB 12분의 5 그 다음에 P의 A의 여사건의 교집합 B의 여사건 얘가 지금 3분의 1이다. 자, 우선은 이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 드모르간의 법칙 엄청 오랜만에 듣는데 그지?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고? 모르간? 알간 모르간? 전혀 모르겠어요.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의 확률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 빼기 P의 A 합집합 B다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 값이 지금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P의 A 합사건 B AB 합사건은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드몰간의 법칙은 왜 자. 자꾸 화내시려고 아니 네 입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중학교 때는 나름 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있잖아 이미 고등학교 1학기 거 선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는 망했어 좀. 드모르간. 그가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 나는 외국 사람 이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그러니까 얘가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이렇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다음에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이거를 드물간의 법칙이라는 거. 됐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기억이 났으면 네가. 네? 자, 어,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그러면 이 합사건의 확률은 얘랑 얘랑의 합의 교집합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잖아, 그렇지? 자, 이 값이 뭐랑 같냐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5 그 다음에 빼기에 P의 A 교집합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가 12분의 6 그러면 12분의 11 이렇게 되고 얘는 12분의 8이 될 거고 12분의 11에서 뭘 빼야지 12분의 8이 나오냐 12분의 3을 빼야 되는 거고 그러면 4분의 1 됐지? 자 1에서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닐 확률. 그러니까 4의 배수가 뭐냐 하면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4의 배수를 A 사건,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B 사건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내용 확률은 A도 아니고, 그죠? 4의 배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 기호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냐 하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 B의 사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구하려고 하는 건 1 빼기 P의 A 합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죠? 결국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4의 배수가 되든가 또는 5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4의 배수가 될 확률 얼마야? 50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거는 5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는 어떻게 돼요? 20의 배수죠? 그러니까 얘가 PA는 50분의 12, 그 다음에 PB는 50분의 10 이렇게 되고 교집합은 50분의 20의 배수니까 두 개가 20의 배수가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50분의 22에서 2 빼면 50분의 20 이렇게 될 거고 1 빼기 5분의 2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분의 3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다 이렇게. 자 15번. 자,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그 다음에 3개의 빨간 공.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공을 2개를 꺼냈는데 그랬을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랬으니까 6번을 생각을 해봐라 이거. 그래서 적어도 1개가 흰 공 그랬으니까 반대 경우는 둘 다 빨간 공 나올 때죠. 그죠? 그래서 6건은 빨간 공 2개가 나오고 그래서 1 빼기 그 다음에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 3C 빨간 공 2개를 뽑을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이거. 됐지? 그래서 1 빼기 28분의 3 이렇게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8분의 25가 되겠죠. 좀 헬이네요? 에? 왜 헬이야? 풀이도 있잖아. 몇 줄 풀이도 않는데. 16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그지? 설명했던 거. 그래서 5 이상 그랬으니까 반대의 경우는 여사건은 어떻게 되냐 하면 4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 1 한 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2, 그 다음에 2, 1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그 다음에 3, 1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1 빼기 36분의 6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고, 6분의 1을 빼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6분의 5가 되는 거죠. 됐지?